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자장북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아르테 출판사의 TM 로건 작가님의 작품 리얼라이즈입니다. 위를 주방의자에 앉히고 흡입제 벤톨린을 들이마시게 했다. 아이가 그제야 숨을 깊게 내쉬었다. 한 번, 또 한 번. 나는 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를 꼭 잡아주고 기다렸다. 숨소리가 점차 깊어지고 길어지며 정상으로 돌아왔다. 됐다. 윌 괜찮아졌네. 좀 어떠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좀 나아졌어. 뺨에도 다시 혈색이 돌아왔다. 나도 정신이 들며 안도감에 휩싸였다. 잠시 그대로 앉아있어. 쉬고 있어. 좀처럼 쓰는 일이 없던 집 전화가 주방 싱크대 위에 걸려 있었다.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에서 곧바로 호텔로 연결시켜 주었다. 6번이나 신호음이 울린 후에야 자동응답 목소리가 번호들을 나열했고 나는 맨 마지막 상담원과 통화를 택했다. 이봐요. 당신네 지하 주차장에 남자가 쓰러져 있어요. 다쳤을지도 모릅니다. 누굴 좀 보내서 살펴봐줘요. 죄송하지만 고객님, 여기는 레드필드의 프리미어 인인데요. 번호를 맞게 거신 게 맞나요? 10대를 못 벗어났거나 20대 초반인 남자애의 목소리였다. 그래요. 남자가 쓰러졌다니까.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이름은 벤 딜레이고 가서 확인 좀 해보라고요. 우리 호텔 손님인가요? 아니요. 하지만 당신네 호텔에 있다니까요. 가서 확인을 안 해볼 거예요? 저는 안내 데스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곧 제 상사가 올 거예요. 그 전에 고급차를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전화를 끊고 바로 전화 주세요. 당신이 좀 내려가서 살펴보면 안 돼요? 잠깐만 문을 닫고 내려가서 한 바퀴 돌아보면 되잖아요. 직원은 잠시 말이 없었다. 이거 장난 전화인가요? 관둬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윌리엄에게 물을 갖다 주고 잠깐 꼭 안아준 후 숨소리를 들어보았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흡입기를 재킷에 넣고 아이를 안았다. 우리 어디가 아빠? 목욕하기 전에 잠깐 차 타고 나갔다 오자. 또 레이싱 하려고? 그렇게 빨리 달리진 않을게. 윌리엄의 천식 위급 상황이 지나가자 상상력이 다름질치며 새로운 생각들이 풀려나오기 시작했다. 아까 본 일들을 모두 다시 떠올리며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가늠해 보려 했었다. 내가 뭘 본 거지?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벤은 화를 냈고 아내는 괴로워했다. 벤이 뭐라고 했기에? 벤이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은 채. 그리고 피. 아직도 거기에 누워 있는 게 아닐까? 설마 그러진 않겠지? 그럴지도 모른다. 그럼 어쩌지? 그러고 나서 새삼 벤의 머리가 콘크리트에 부딪힐 때 났던 쩍 하는 소리가 생각났다. 머리가 깨졌을지도 모른다.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나? 물론 그렇겠지. 그대로 아무 도움도 못 받게 되면 그럴 수도. 어쩌면 내가 다시 가보면 경찰이 벌써 현장에 와 있을지도 몰랐다. 경찰 저지선을 치면서 증거물의 번호표를 세우면서 대낮 같은 조명을 비추고 시체 주변에 하얀 가림막을 치고 있을지도 모르지. 입이 바짝 말랐다. 머리가 빙빙 도는 듯했다. 아무래도 뭔가 내 삶의 제 궤도에서 이탈한 듯했다. 피를 흘리는 사람을 내버려뒀어. 그래도 호텔로 돌아가기로 한 건 올바른 결정이었다.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늘 틀에 박혀있던 나의 목요일 일정이 느닷없이 돌변하여 혼란스럽고 무시무시한 초현실이 되었지만 아직은 제 궤도에 올려놓을 시간이 있었다. 적절한 조치로 바로잡기만 하면 말이다. 배는 괜찮을 거야. 머리에 혹이 난 것뿐이겠지?
뭐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거야. 의논해서 해결해 나가면 돼. 무엇보다 아내와 연락을 하고 싶었다. 아까 벤과 격양된 만남을 마친 아내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다. 뭘만 괜찮으면 돼. 다른 일은 풀어나가면 되니까. 함께 말이야. 핸드폰이 없어진 지 1시간도 안 되었지만 벌써 온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다. 차창을 내리고 회색빛 도시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신경도 잠깐 딴 데 돌리고 싶어 라디오를 켰다. 음악 채널에 맞췄다. 노스 서큘러를 벗어날 때쯤엔 벤이 정말 괜찮을 것 같은 확신까지 퍼져올랐다. 지금쯤 햄스테드의 큰 집으로 돌아가 거실바에서 비싼 싱글몰트 위스키를 마시고 있을 것 같았다. 넘어져서 머리를 좀 다쳤다고 죽지 않아.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으면 토요일마다 도심에서 30명쯤은 죽어나갈걸? 나는 호텔 앞으로 들어섰다. 정면 창으로 들여다보니 아까 본 조끼 입은 남자애가 여전히 안내 데스크에 서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입을 쩍 벌리고 있는 듯했다. 다가가자 차단기가 올라갔다. 진입로를 천천히 내려가 칙칙한 형광등을 비추는 어둑한 콘크리트 공간으로 들어섰다. 주차된 차들 사이를 두리번거리다가 1시간 전에 벤의 차가 주차돼 있던 곳을 찾았다. 범죄 현장 출입을 막는 노란 테이프 같은 건 없었다. 하얀 가림막도 경찰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벤도 그의 차도 사라졌다. 내 핸드폰도 없었다. 내가 기억하는 한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다. 벤에게 가면서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었으니까. 벤이 내 멱살을 잡을 때 놓쳤던 게 아닐까 싶다. 어디 떨어뜨렸지? 나는 둘러보다가 재킷 주머니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무릎을 꿇고 차들 아래를 들여다보았다. 안 보였다. 젠장. 다른 곳으로도 가서 쭈그리고 찾아보았다. 어두운 곳도 자세히 살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다. 망할. 속이 쓰렸다.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혹시 아까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디 떨어뜨렸나? 찾아봐야겠다. 다시 집에 돌아와 집 전화로 멀에게 3차례 전화를 더했다. 계속 음성사서음으로 넘어가서 결국 음성을 남겼다. 나야, 이거 들으면 전화해 줄래? 당신이 괜찮은가 해서. 혹시나 당신이... 나는 망설였다. 혹시나 어떻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전화해줘. 사랑해. 별일 없어야 할 텐데, 제발. 그 밖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벤 걱정을 괜히 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냥 전화해보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긴 한 건지 물어봐야 했다. 하지만 전화를 할 수가 없었다. 전화번호는 다 핸드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렸으니까. 머리 아이패드에 백업은 해두었지만 머리 직장에 가지고 갔다. 집 전화는 벌 소용이 없었다. 거기 저장된 번호는 몇 개 안 됐다. 나는 차가운 맥주를 들고 목욕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 나머지 목요일 저녁 일과를 수행해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윌리엄은 욕조 안에 플라스틱 배와 동물 인형을 소규모 함대처럼 물에 띄우고 손으로 휘휘 저으며 학교 얘기를 조잘댔다. 나는 계속 응? 응? 정말? 저런 을 반복하며 대충 넘길 수밖에 없었다. 창턱에 놓아둔 집 전화는 꿈쩍도 안 했다. 엄마는 언제 와? 윌리엄이 거품을 자기 뺨에 발라 하얀 수염을 만들며 물었다. 어? 뭐라고? 엄마, 곧 올 거야. 내 수염 봐. 아빠 산타 같지? 그러네. 나한테 선물 줄 거야? 이거 진짜 아니야. 거품 수염이야. 그때 열쇠로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 화들짝 놀랐다. 머리 늘 그렇듯 우리를 불렀다. 엄마! 윌이 외쳤다. 우리 위층에 있어. 내가 덧붙였다. 머리 욕실로 오자
나는 말할 수 없는 안도감에 그녀를 껴안으며 뺨에 키스해 주었다. 늘 그렇듯 짭짤한 땀과 향수가 섞인 맛이 났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야 왔어? 이제야 오지 그럼. 환영 인사가 거창하네? 머리 몸을 떼어내며 말했다. 오늘은 안아줘야 할 것 같아서. 머리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뽀뽀해 주었다. 늘 그렇지. 머린 대답과 함께 잠시 나를 살펴보다가 가지고 있던 물병에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무슨 일 있어? 끔찍한 저녁이었어. 하지만 이젠 괜찮아. 왜?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얘기해 줄게. 실은 당신이 걱정됐었어. 나를? 당신. 괜찮아? 물론이지. 내가 왜? 아까 당신을 봤는데. 엄마, 엄마. 왜? 이것 봐. 엄마, 나 수염 생겼어. 멋지네, 윌리엄. 머리 물을 다 마시고 수도를 틀어 병을 채웠다. 그리고 나 천식 왔어. 아빠랑 푹푹이 가지로 집에 얼른 왔어. 아, 맙소사. 이젠 괜찮니, 우리 아가? 많이 힘들었어? 머리 욕조 옆에 무릎을 꿇고 위리밤을 쓸었다. 응, 아빠가 진짜 빨리 차를 몰았어. 머리 나를 보며 한쪽 눈썹을 지켰다. 그랬어? 흡입기를 주니 금방 괜찮아졌어. 차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저번에 쓰고 채워놓질 않았나 봐. 내 잘못이지. 멀은 다시 아이를 보았다. 학교는 어땠니, 윌리엄? 정말 끝내줬어. 엄마, 나 그린 선생님한테 슈퍼스타 상장 받았어. 머리 깜짝 놀라며 한박 웃음을 지었다. 그래? 정말 멋지다, 윌리엄. 전체 회의 때 얌전히 앉아 있었다고. 착하기도 하지, 우리 아들. 응, 하지만 아빠는 안 착했어. 머리 다시 나를 보며 한쪽 눈썹을 올렸다. 그래?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어 보였다. 예상을 했어야 하는데 윌에게 먼저 설명을 했어야 했어. 응, 안 착해. 윌리엄이 말했다. 뭐가 안 착했어? 윌리엄, 내가 끼어들었다. 재미있는 얘기 같은데? 머리 내 말을 막았다. 아무 일도 아니었어. 나는 재빨리 대꾸하며 어떻게 하면 아들의 말을 막을 수 있을지 머리를 굴렸다. 아무 일도 아닌 거 아니야. 윌리엄이 말했다. 머리 물을 한 모금 또 마시며 나를 보았다. 그래? 왜 아빠가 나빴어? 나한테 햄스터 못 키우게 했으니까. 나는 긴장이 탁 풀렸다. 아, 내가 언제 그랬니? 생각 좀 해보자고 했지. 갑자기 윌리엄이 욕조에서 벌떡 일어서며 손을 뻗었다. 수건, 아빠, 수건. 난 아들을 번쩍 안아 올려 아이 몸집보다 큰 수건으로 푹 감쌌다. 머리 팔짱을 끼웠다. 햄스터? 난 어깨를 으쓱했다. 생각해보지 뭐. 머리 욕실에서 나가며 말했다. 나도 얼른 샤워할게. 내가 불러세웠다. 저기 뭘? 응? 정말 괜찮은 거지? 물론이지. 왜? 아까 당신을 봤는데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메시지 남겼는데 답도 없고. 머리 인상을 쓰며 고개를 갸웃했다. 배터리가 나가서. 아까 언제? 5시쯤. 노스 서큘러 옆 호텔에서. 머리 다시 물을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또 한 모금. 그때부터 내가 알던 세계가 산산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호텔이라고? 머리 말했다. 브렌트 크로스 근처. 걱정했어. 멀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호텔을 안 갔는데? 조셉, 목요일 저녁엔 테니스 하잖아. 거기 갔었지. 하지만 내가 받는걸? 그럴 리 없어, 조셉. 오늘 브렌트 크로스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다고. 나는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려 애써 보았다. 그랬다고? 멀은 짧게 웃었다.
그랬다면 힐러리 페인에게 6대1이나 6대0으로 질 일도 없었겠지. 하지만 윌도 봤어. 당신 차였고. 맥주를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야? 난 얼른 샤워하고 차 한 잔 마셔야겠어. 멀은 돌아서서 가버렸다. 나는 욕실 문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윌리엄의 연갈색 머리칼을 수건으로 말려주기 시작했다. 부부 침실 쪽에서 샤워 소리가 들렸다. 거짓말이다. 멍하고 혼란스러웠다.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기분이었다. 거짓말이다. 왜 거짓말을? 왜 다들 거짓말을 하는 거지? 머리 나를 보호하려는 걸 수도 있었다. 아니면 윌리엄을. 아니면 나와 윌리엄 둘 다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럼 다른 누구를 보호하려 한다고? 아니, 그것도 절대 아니야.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왜냐면 다른 누구란 벤을 의미했으니까. 머리 벤을 보호하려 거짓말을 했다고는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머리 독립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고 결혼했다. 그 점을 존중하고 좋아하기도 했다. 멀은 자기만의 시간과 취미와 친구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같은 방식으로 멀은 내가 그녀의 친구들 남편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존중해 주었다. 나는 윌리엄과 집에 있는 걸, 아이와 시간 보내는 걸 좋아했으니까. 윌리엄이 태어난 후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나는 일주일에 3일 일을 줄였고 그걸 후회해 본 적이 없었다. 멀은 4달의 출산 휴가 후 다시 전일제로 직장에 복귀했다. 나는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고 전적으로 동의했다. 교사인 나보다는 그녀의 월급이 더 많았고 자기 일을 좋아했으며 그것도 무척 잘 해냈다. 우리는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듯 완벽한 짝을 이뤘다. 우리는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친숙했던 것들이 속수무책으로 소나기를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우리는 10년의 결혼 생활을 포함해 12년을 함께한 사이였다. 아내는 거기서 벤을 만나고도 거짓말을 했어. 그제야 다시 벤 생각이 났다. 멀과 윌리엄에게만 신경 쓰느라 벤을 잊고 있었다. 벤과 얘기를 해봐야겠다. 아까 무슨 얘기를 하려던 건지 알아낸 다음 월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벤은 별일 없겠지. 피 흘리는 채로 놔두고 왔는데도? 윌리엄이 수건 아래서 고개를 내밀었다. 아빠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슬퍼 보여. 안 슬퍼. 피곤해서 그래. 윌이 하품을 했다. 나는 안 피곤해. 너도 피곤한 것 같은데? 안 그래? 책 읽기 전에 딸기우유 마실까? 응. 그리고 윌은 방방 뛰기 시작했다. 밀크쉐이크, 밀크쉐이크. 주방 식탁에 윌리엄을 앉힌 후 우유를 먹이고 자동차 색칠 공부 책과 펜을 주었다. 그리고 멀을 위해 보드카를 많이 넣은 블러디 메리를 만들었다. 멀은 목요일에는 블러디 메리를 마시고 금요일에는 진토닉을 마셨다. 수백 일을 계속해온 습관이다. 손을 움직이면서도 머릿속엔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만남, 다툼, 거짓말. 멀이 주방에 나타났다. 한 손엔 수건을, 다른 한 손엔 아이폰을 들고 있었다. 블러디 메리를 건네고 뺨에 키스했다. 내 전화기 혹시 봤어? 잃어버려서. 언제? 오늘 저녁에. 머리 고개를 흔들고 블러디 메리를 한참 마셨다. 나야, 오늘 아침에 싱크대 위에 충전되고 있는 걸 본 게 다지. 내 전화기는 주방 식탁에도 없었고 식당 테이블 위에도 보이지 않았다. 충전기가 있는 집 전화 옆에도 없었다. 거실 어디서도 눈에 띄지 않았다. 나는 위층으로 한 걸음에 2계단씩 뛰어 올라가 부부 침실과 욕실은 물론 윌리엄의 침실까지 찾아보았다.
혹시 장난감차와 섞여 윌리엄이 가져갔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빨래 바구니를 뒤집어 바지 주머니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머리타가 왔다. 못 찾았어? 없네. 사라졌어. 머리 팔짱을 끼고 문틀에 기댄다. 또 무슨 문제 있어, 조셉? 그것뿐이야? 아직 모르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머리를 지나쳐 욕실 문을 나가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내 전화기에 연락처가 백업돼 있는 머리 아이패드를 집어들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머리 긴장된 목소리로 아래층에 대고 외쳤다. 무슨 일인지 말해줄래, 조셉? 내가 도와줄 수도 있잖아. 아이패드를 보니 내 페이스북에 19개의 알림이 떠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나에게 이렇게 많은 알림이 뜬 것은 처음이었다. 내가 그렇게 활발한 사용자도 아니었고 내 인생이 그렇게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하고 언젠간 머리게 얘기했더니 그럼 SNS를 하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고 했다. 올리는 글도 거의 없고 보통은 댓글도 많이 달리지 않았다. 19개라니. 하루 저녁은 고사하고 한 달 동안 달리는 댓글 수보다도 많았다. 윌리엄이 상 받은 사진 때문인가? 일단 페이스북은 무시하고 연락처로 가 베니 전화번호를 찾았다. 집 전화를 발견하고 나도 유선 전화로 걸었다. 기다리는 동안 페이스북을 눌러보았다. 익숙한 흰색 푸른색의 화면이 나타났다. 나의 페이스북 친구들의 일상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외출을 한 사람, 집에서 이런저런 걸 먹고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 누구는 벌써 술에 취해 있고, 누구는 하루를 일찍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누구는 이제 막 저녁 일정을 시작했다. 신호음을 들으며 사람들이 나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 알림 표시를 눌러보았다. 새로운 업데이트 목록이 떴다. 폴커피, 타나페인, 톰 페리시가 나이 상태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제일 위의 내용을 눌러보았다. 발밑이 흔들리는 듯 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아이패드 화면을 눌러보았다. 뭐지? 내가 게시물을 하나 더 올렸던 거다. 혹은 내 계정에서 게시물이 하나 더 올라와 있었다. 윌리엄이 상장에 대한 게시물 이후에 말이다. 새로운 게시물 옆에도 나의 프로필 사진이 떠 있었다. 새로운 게시물은 사진 하나와 문장 하나뿐이었다. 조셉 린치, 2시간 전. 이런 걸 잃어버리면 안 되지. 샵, 결혼기념일, 선물. 바닥에서 가까운 각도로 찍힌 사진이었다. 아예 카메라를 바닥에 놓고 찍은 듯 했다. 지하주차장에서 벤의 자동차 번호판이 오른쪽에 보이고 프리미어인 고객용 주차장입니다라는 안내판이 있었다. 내 전화기, 내 스마트폰에 연동된 페이스북 계정에서 올린 게 분명했다. 아, 젠장. 사진을 클릭해서 확대했다. 앞쪽에 뭔가 있었다. 초점이 안 맞았지만 똑똑히 알 수 있었다. 검은 가죽 팔찌. 내 것 같다. 멍청이. 팔목을 들어보니 팔찌가 없었다. 이런 걸 잃어버리면 안 되지. 벤과 신랑이 할 때 벗겨졌나? 그리고 그 사진이 수억 명의 사용자를 자랑하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었다. 피처럼 보이는 검붉은 액체가 그 옆에 고여있고 말이다. 입안이 바짝 마르는 듯 했다.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팔이 묶인 채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느낌. 내가 싸움에, 폭력에, 범죄에, 직장을 잃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게시물이 세계에서 가장 큰 SNS 네트워크 중 하나에 올라왔다. 사람들이 그 게시물을 보고 댓글까지 달고 있었다. 나의 목요일 저녁이 온 세상에 밝혀져 논평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올린 것으로 돼 있는 게시물이 하나 더 있었다. 조셉 린치. 1시간 전. 프리미어인 NW2 시설이 훌륭하네. 특히 지하주차장이 말이야. 우연히 친구들과 마주치기 아주 좋아. 나는 게시글을 읽고 또 읽으며 의미를 파악해보려 했었다. 8개의 좋아요를 받고 5개의 댓글이 달렸다. 지인들도 포함된 폭넓은 관계망. 페이스북 친구가 될 정도로 나를 알고 있는 251명의 사람들에게 게시글이 전달되었다. 어릴 때부터 알았던 친구들도, 내가 일하는 학교인 헤이든파크 아카데미의 동료들도, 나를 알고 존중해주던 사람들, 가족들, 여동생, 사촌, 삼촌, 이모, 제기랄, 어머니도 페이스북 친구다. 게다가 내 프로필은 전체 공개다.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고쳐보려 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 해결 못했다. 그러니 내 계정에서 올린 게시물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다. 화면을 올리니 댓글들이 나타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책을 읽기 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당신의 소확행은